금리 인하하면 네. 또 한 가지가 더 네. 있죠. 증권주. 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죠. 지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주식 투자 빨리 해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어느 업종보다 저는 이번 정권에 굉장한 수혜주로 좀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되면 왜 2차전지, 성장 섹터 2차전지가 1차적으로 가장 강한 반응도를 보여주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네. 기회의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데 그 기회의 상황에서 과연 셀사를 할 거냐, 양째에서 할 거냐, 아니면 주변주를 할 거냐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뭐 금리부터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네. 시장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모든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적 흐름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이거든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본인이 의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의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고용지표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과거 같으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라는 게 일반적 흐름에서의 상황이었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컨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비컷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1% 이하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기존에 4.2, 4.3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그 원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9월 19일 날 FOMC 회의에서 비컷 가능성 높다? 있다? 굉장히 높다. 아 굉장히 높다? 네. 아 이거 안 내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전환 포인트를 네. 9월 19일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네. 다다음 주 금요일 이전 단계에서 지수의 변곡점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멈췄던 게 지난해 아마 8월이었을 겁니다. 지금 거의 네. 1년이 되었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2번의 인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 분위기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만이 8월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인하에서는 과감하게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진행이 되어질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밀당을 연준 하죠. 의원들도 어떤 의원은 굿캅, 어떤 의원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을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패드워처에서 말하는 것처럼 90 몇 프로의 0.25% 인하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할 때는 굳이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내가 악역, 내가 긍정적인 역할을 안 합니다. 일관된 형태의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게 일관적인데 시장을 교란은 아니고요. 혼란을 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첫 번째 인하 시기가 오랜 기간 동안 1년여 시간을 두고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한 비컷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연준 내에서의 분위기가 0.25를 해서는 만족할 만한 뭐 인사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국가 배드캅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볼 때 또 충분하게 0.5 수준에서의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한 달 전부터 네. 비컷 가능성에 대해서 네. 타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비컷 되면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비컷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은 반응할 것 같아요. 0.25에서는 지금 시장이 커브를 위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0.5 수준은 해줘야 시장이 반응하는 형태가 진행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왜 2차전지, 성장 섹터 2차전지가 1차적으로 가장 강한 반응도를 보여주는지를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리면 네.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과거에 2차전지의 대표주였기 때문에 2007년도에 물론 2차전지 산업을 이때 끌어왔던 건 아니지만 성장주의 흐름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네. 2007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4.6% 정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가지고 1.6%까지 쭉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이때 성장 섹터의 대표 종목인 LG화학이 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 금리는 4.6에서 1.6 가는 과정에서 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19년도에 LG화학이 그 당시에 3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이때 미국 금리는 3%대 그러니까 3% 초반에서 0.5 미 국채 수익률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 내에서도 2차전지 업종이 금리의 민감도가 가장 크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박사님께서 방금 전에 2차전지 업종이 최근에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전지 업종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짧은 사이클에서 네. 한두 달 내에서 2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평가 주가 상황을 이야기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서 LG화학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26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LG 엔솔 말고 화학이요? 예, 화학이 네, 네. 최근 내에서는 가장 선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26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대략 한 5, 60%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아서 34만 원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한 20%. 그러니까 60%가 올라가고 네. 20%가 조정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최근 상황에서 한 두 달 사이에서. 그리고 양극재사로 넘어와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보게 되면 9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었고요. 네. 1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한 50% 정도 올라갔죠. 네. 그리고 지금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조정 받았습니다. 14만 원 대비해서 12만 원. 12만 원 약간 아래긴 하지만 대략 마찬가지 이 종목도 50% 올라가고 20% 조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서의 조정이 뭐 연속된 그동안 올라가다 연속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이 이게 다시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에서의 전체 투심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라는 측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근 사이클에서의 50% 상승, 20% 조정은 아주 양호한 수준에서의 상승과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주가 수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LG화학은 뭐 20몇만 원, 20만 원이니까 네. 9만 원에서 14만 원입니다. 그럼 5만 원 올랐어요. 네. 우리가 보통 조정의 폭을 판단할 때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분할 비율에 의해서 38.2% 조정받게 되면 조정의 하단선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5만 원에 40%를 가감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12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의 폭이 20%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상승폭에 대한 38.2%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하단부에 진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의 조정 상황이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요. 예. 자연스러운 상승과 하락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움츠림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 측면에서 지금 교체 매매를 할 수 없는 보유자라 하면 사실은 물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물린 사람들이죠. 최근에 사서 보유한 게 아니라 예. 과거에 사서 사실은 지금 올라와도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유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크게 물리신 보유자 측면에서 보면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현 시점에서 액션을 취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반면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회의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데 그 기회의 상황에서 과연 셀사를 할 거냐 양재에서 할 거냐 아니면 주변주를 할 거냐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세 번째 단계에서 주변주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 섹터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이 과거에 알테오젠, 리가캠,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의 상승 여력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뭐 ABL 바이오도 뭐 큰 종목이긴 하나 기존에 강했던 종목 대비해서 조금 주변에 있었던 2등, 3등, 4등 주들이 최근 바이오 섹터에서 또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네. 모든 섹터가 비슷비슷합니다. 조선도 기자재, 건설도 지방건설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2차전지 내에서도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을 충분히 받아준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 나타난 지점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는 특이하게 바이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쉬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쉴 때는 2차전지가 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의 집중력에 두 가지 그렇죠. 업종에 같이 사기는 어렵죠. 투여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계속된 서로 간의 핑퐁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전지 업종이 전반의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2% 조정 수준에서의 가격 저점 구간에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상황 하에서 화수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정도 상황 하에서 2차전지 업종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등에서 셀사
양극재사보다는 그 앵캠 같은 그 전해질 관련, 그러니까 주변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던 종목들,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포커싱 되어진 종목이 아닌 주변에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에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교체 매매 시점은 아닙니다. 교체 매매 시점은 언제이냐? 에코프로빈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16만 원이 1차적인 목표가 수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이 16만 원에 도달해서 쉬어갈 때 이때 교체 매매든 2차전지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조정의 끝자락이고요. 지금 신규 투자 측면에서는 주변주로의 투자가 효과적 대응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하면 네. 또 한 가지가 더 네. 있죠. 증권주. 증권주. 네, 당연히 증권주 봐야 증권주가 되고요. 금리나 수혜주인가요? 금리 떨어지면 좋죠.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금보다는. 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예요. 네. 그래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올라요. 예, 그래서 채권 평가익이 트레이딩 나니까. 부서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금리 떨어지면. 그게 꽤 크거든요. 대형사는.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 효과로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단 하나예요. 그냥 주식 투자 빨리 해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부동산 하지 말고 빨리 주식 투자 하세요. 예. 요건데 주식 투자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증권업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세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금리나 수혜뿐만 아니라 이런 수혜를 같이 받을 거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증권업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 증권업은 중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상담해 주는 거죠. 예, 뭐 사실 저도 뭐 유튜브에서 상담도 해드리지만 결국 M&A 같은 거 자문 서비스도 많이 하잖아요 대형사들이. 근데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고 또 계속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이런 자문 수수료가 미국도 자문 수수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그런 쪽에서 돈도 많이 벌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증권업종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증권사들이 또 이번에 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수혜주예요. 네.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신영증권이죠. 그렇죠. 예. 신영이 51% 자사주를. 근데 만약에 자사주 의무 소각법이 통과되면 이 중에 일부는 없애버려야 돼요. 바로 소각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자사주를 또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혜가 예상되고 또 뭐 아시겠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는 원체 유명하죠. 배당을 고배당주로. 많이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업종보다 저는 이번 정권에 굉장한 수혜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주는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네. PBR이 막 0.9배 이렇게 가지만 근데 이게 증권주가 옛날에 막 0.4배, 3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뭐 맨날 박스피, 네, 그렇죠. 주식보다는 뭐 부동산 관심. 근데 물꼬를 터버렸는데 그러면 증권주가 지금 PBR이 0.9배, 8배인데 그럼 언제까지 한 배 이하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배가 열릴 거로 봐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업사이드가 많다가 아니라 1년, 2년 후에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코스피 4천 가고 뭐 임기 내에 만약 5천 간다면 증권주가 여기 뜬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긴 세월로 본다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게 찾아보니까 3자 현상 있을 때가 86년, 89년. 네, 비슷하네. 이때 증권주들 자고 일어나면 다 상한가 갈 때거든요. 맞아요. 그 코스피가 5배 갈 때거든요. 네. 200에서 1000포인트 갈 때. 네. 그때 3자 현상. 예, 근데 지금도 거의 3자 현상의 기조가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 정부 정책까지 받쳐주니까 그렇죠. 증권업은 저는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증권주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네. 대형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셔야지. 네. 그래야 개인 투자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예. 중소형사나 이런 이제 신용증권 너무 지금 최근에 변동성 크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저는 좀 장기 투자가 낫지 않나. 네.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증권주 봤을 때 대신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나왔었어요. 네, 네. 주가 2배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4%인데 사실 4%도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낮은 건 그렇죠.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 네. 수익률이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업종이고
뭐 이것만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래 고배당주는 4월부터 사야 돼요. 아. 고배당주들이요 최근에 좀 인기가 없어요. 좀 시들시들해요. 음. 예,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 우리가 기대는 이만큼인데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약간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막 35% 이러니까 그럼 과연 배당 하겠냐 그러니까요. 이래서 좀 빠졌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 세율 20%대도 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아마 11월에 통과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보통 금리 인하면 배당주들이 또 수혜를 좀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저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근데 고배당주들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몇 개 뽑아왔지만 어쨌든 이제 고배당주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좀 배제하시고 네. 이런 이제 기업들 중에서 차트 한번 보셔가지고 네. 주가가 좀 많이 못 오른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또 좋은 거 중에 저는 공기업도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거를 밸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NG는 예, 뭐 KTNG나 뭐 강원랜드, KT 요새 KT는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예, 네. 그러나 뭐 극복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 예. 그래서 약간 컨셉을 또 공기업 위주로 잡는 것도 예. 공기업은 확실히 배당은 주거든요. 그렇죠. 예, 정부 정책에 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차트를 보시면 좀 많이 눌려 있어요. 예. 한참 좋았다가 확 눌려 있으니까 11월을 생각하시고 한번 좀 바라보는 것도 좀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